안녕하세요. 저는 6살, 7살 연년생 딸 둘과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 평범한 연애를 했고 결혼 후 아이도 낳았습니다. 꼭 불같이 뜨겁고 가슴이 뛰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함께해온 시간이 긴 만큼 뜨뜻미지근하긴 했지만 그만큼 서로 편하고 익숙해진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한 입을 덮고 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학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회사 취업 전 잠깐 동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 일은 저의 본업이자 생업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4살이 됐을 때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전에도 부업으로 구매 대행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서 파는 일인데 아이템만 잘 잡으면 본업보다 더 쏠쏠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말처럼 그렇게 돈을 잘 벌지는 않았고요. 남편은 그 일에 진심이어서 관련 강의도 많이 듣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겠다면서요. 부업으로 하는 거지만 열심히 하길래 응원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벌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그맘때 몇 개의 아이템이 꽤 인기가 많아서 마진을 많이 남겼었어요. 남편은 엄청 자신감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바람이 단단히 든 남편은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만류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것까진 좋지만 본업으로 하기엔 좀 불안정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오면서 노하우도 익혔고 자신도 있다면서 또 회사 일을 하면서 병행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남편은 낮에는 회사 일, 저녁에는 쇼핑몰 업무 때문에 자는 시간도 줄일 만큼 버거워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매일같이 바쁘다 보니 당연히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었고요. 남편은 늘 바쁘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나 살림은 전부 다 제 몫이었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도 거의 없다 보니 아이들도 아빠를 어색해했고요. 남편도 아이들한테 큰 애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히려 남편을 안쓰러워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려고 낮밤으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건 부업일 때 일이죠. 이렇게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쇼핑몰만 하겠다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죠. 저는 몇 번이고 남편을 말렸어요. 차라리 쇼핑몰을 접으면 접었지 회사는 그만두지 말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못 살아남는다고 이런 걸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 맘대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기는 쇼핑몰 사업으로 대박나서 잘 나갈 거라는 꿈과 함께요. 남편은 본격적으로 시작해본다면서 집 근처에 사무실까지 하나 얻었습니다. 책상이랑 물건 조금 쌓아놓을 수 있는 정도로 작은 사무실이긴 했지만 남편은 좋아하더라고요. 이걸로 잘 돼서 나중에는 엄청 큰 사무실로 옮길 거라면서요.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작한 거니 그땐 저도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이왕이면 잘 되는 게 저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호언장담과 달리 사업은 잘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업으로 할 때는 아이템 하나씩 터지는 게 있어서 수익이 괜찮을 때가 많았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하니까 더 잘 안 됐죠. 돈만 까먹고요. 더불어 그맘때 남편과 비슷한 유형의 쇼핑몰들이 우후죽순으로 확 생길 때여서 가격 경쟁력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없어진 거죠. 잘 될 줄 알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점차 힘들어졌고 그 때문에 남편과 저도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거의 제 월급으로만 살아야 했고 남편은 그나마 있던 돈까지 계속 까먹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그러게 왜 회사를 그만두었냐 뭐라고 했고 남편은 이미 그만둔 걸 어쩌라는 거냐며 따졌죠.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나간다는 말처럼 수입이 확 줄어들고 여유가 없어지니까 남편과 제 사이에서도 마찰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이상해진 거였죠. 그맘때쯤 남편은 쇼핑몰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귀가가 갈수록 늦어졌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일찍 오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늦게 오는 거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늦느냐 그러면 바쁘니까 네가 돈 못 벌어온다고 사람 쪼우잖아.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쪼았는데? 그러게 회사는 뭐하러 그만뒀냐? 그만두지 말라고 안 했냐? 그딴 소리를 하는 게 쪼우는 거잖아. 그런 말도 못해? 속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돈 벌어온다고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큰 소리를 탕탕 쳤지만 솔직히 큰 소리 치는 만큼 생활비를 가져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바빠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쇼핑몰은 여전히 잘 안 됐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싸울 때는 저한테 그런 소리도 잘했습니다. 너는 근데 관리 좀 안 하냐? 갑자기 뭐라는 거야? 애 둘 낳았다고 푹 퍼져가지고 다이어트라도 좀 해. 피부 관리라도 좀 하든가. 얼굴이 완전 흑색이다, 흑색. 피부 관리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마음만 있어봐. 다 해. 요즘 인터넷 SNS 보면 여자들 얼마나 이쁘고 관리 잘하는 줄 아냐? 아휴. 그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도 잘하는 거예요. 그맘때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저한테 부쩍 화내는 것도 그렇고 다른 여자랑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것도 그렇고요. 남편의 행동은 물론 눈빛까지도 아예 달라져 있다고나 할까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온 날 남편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어요. 문자, 카톡, 통화 내역 다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생각하며 홈 버튼 왼쪽에 석삼자 버튼을 눌렀을 때였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최근 폰에서 열어본 항목들이 다 뜨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남편이 최근까지도 인스타 어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남편이 SNS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SNS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한 번씩 올리려고요. 전에 남편한테도 가입해서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내 건 좋아요가 너무 없어서 민망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남편 왈 난 그딴 거 안 해. 시간 남아도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은 SNS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가입도 되어 있고 또 최근에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남편 계정에는 별다른 사진은 없었어요. 다만 팔로우라고 친구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4-5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한 여자 계정에는 좋아요를 엄청 했더라고요. 그 여자 계정 때문에 가입을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요. 그 여자 계정에 들어가 보니 화려하게 생긴 여자였고 팔로우도 엄청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SNS 유명 인플루언서 그런 것 같았죠. 이 여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좋아요를 했을까 싶어서 보는데 남편이 그 여자 사진 밑에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댓글 내용으로 보니 이미 친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남편이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뒤져보다가 인스타 메시지까지 보게 되었는데 저는 바로 그 메시지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카톡이나 문자로는 이 여자와 대화하지 않고 SNS 내에 있는 메시지로만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군요. 대화를 쭉 보니 그 여자가 예전에 제 남편이랑 사귄 적이 있었던 전 여친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어머님이 반대하지 않으셨느냐, 지금 사는 와이프는 반대 안 하셨냐 등등의 이야기가 오갔거든요. 남편은 지금 와이프도 진짜 별거 없어. 우리 엄마도 후회하시지. 너 반대한 거. 나도 그렇고. 그때 우리 집 아빠 안 계시고 나 형편 어렵다고 어머님이 안 좋아하셨잖아. 크크. 맞아. 미안해. 됐어. 이미 지난 일인데. 내가 엄마한테 네 얘기 했거든. 너 SNS 스타라고. 광고비만 해도 얼마나 받는 줄 아느냐면서. 그러니까 뭘 하셔? 우리 엄마는 SNS가 뭔 줄 몰라. 연예인도 아닌데 광고는 왜 받느냐 그러고.
그래도 돈 엄청 잘 번다니까 아쉬워하시지. 지금 와이프는 결혼할 때 반대 안 하셨어? 별 볼 일 없어서 마음에 들어 하신 건 아닌데 또 반대하면 아들내미 장가 못 갈까봐 반대 안 하셨지. 근데 내가 딸이 둘 있거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셔. 아들 없다고. 네 와이프도 마음고생 심하겠네. 그러려니 해. 워낙 단순한 여자라서. 저를 두고 그 여자의 단순한 여자니 별 볼 일 없다느니 낄낄대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몰려왔습니다. 내용을 보자니 저 만나기 전에 이 여자랑 사귀었고 결혼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남편은 저를 만나 결혼했고 이 여자는 SNS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모양인데 남편은 이제 와서 이 여자를 놓친 게 후회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더러 관리 안 하냐느니 어쩌느니 했구나 싶어서 이가 갈렸습니다. 그 뒤에 대화를 보니 남편과 이 여자는 밖에서도 종종 만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뭘 먹으러 가자느니 사러 가자느니 하는 소리도 잘하고 그 여자에게 촬영 도와주겠다, 사진 잘 찍는다 등등의 소리도 잘했습니다. 제 남편은 자기는 시키는 건 뭐든지 잘한다고 네 돌쇠가 되어주겠다 그러고 있고요. 남편은 그 여자 집까지 오다니며 잘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도 쇼핑몰 관심 있다고 어쩌고 하니까 남편이 그런 목요일에 사무실에 오라고 했어요. 여자도 알겠다고 하고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는 부들거리며 그 대화들을 다 캡처했죠. 그날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한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전 여자친구 만나서 신나서 그러고 다녔구나. 아내고 딸들이고 눈에도 안 보이는구나. 자고 있는 남편 목을 조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오기로 한 목요일 남편의 사무실에 먼저 가서 그걸 달아놓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의 사무실에서 몰래 설치를 해두고 그날 밤 남편이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사무실을 가서 녹음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틀고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죠. 사무실 좀 작지? 생각보다 많이 작네. 빨리 잘 돼서 옮기고 싶은데. 잘 안 돼?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 그래? 이런 거 파는 거야? 뭐 마실래? 아니. 그러면서 앉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이프가 바가지 안 긁어? 너 장사도 잘 안 되면. 무지하게 긁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애들 때문에 참았는데 솔직히 요즘은 이혼 생각 진지하게 하고 있어. 싸웠다고 이혼 생각까지? 마음이 없잖아. 그냥 빈 껍데기로 사는 거지. 솔직히 연애할 때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어. 진짜 좋아한 건 너지. 근데 엄마가 너랑 결혼 반대했잖아. 그러다 보니 좀 욱하는 마음에 그 여자랑 만난 것도 있어. 이제 와서 나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만나서 좋다고 결혼했잖아. 욱해서 그런 거라니까. 나 와이프 그냥 그래. 결혼하고 애 낳았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요즘은 진짜 이혼하고 싶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고나 할까? 나 진짜 너 좋아했는데. 그때 엄마가 너 반대했어도 내가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치?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에이,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다시 만난 게 아니라 네가 내 인스타 보고 연락한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거 자체가 우리가 운명인 것 같아. 나 지금도 너 보면 너무 떨리고 좋다? 너는 더 예뻐진 것 같아. 많이 고쳤어. 어쨌든 우리 엄마도 그때 일 후회한다니까. 너랑 그냥 결혼시킬 걸 그랬다면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네 어머니한테 내 번호 알려줬니? 엄마가 물어보셔서. 전화 오셨던데? 그래? 뭐 반찬 준다 어쩐다 하시면서 됐다고 괜찮다고 했어. 그 말만 하셔? 그때 미안했다, 너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시던데 뜬금없이. 아, 그래? 나보고 너 요즘 돈도 잘 벌고 잘 나간다고 들었다면서 네가 내 며느리였으면 우리 경민이가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사귀는 남자는 있냐 그러시는 거야. 아, 진짜. 엄마도 참 주책이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주책이시더라.
바쁘다고 하고 끊었어. 잘했어. 참 웃긴다. 그렇게 모질게 나 내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해. 사과 안 해도 돼. 그냥 그랬었다 그거지. 근데 어머님한테 전화 못 오게 해. 좀 부담스럽거든. 구경 다 했는데 그만 가자. 그래. 너 초밥 먹고 싶다고 했지? 내가 운전할게. 그러든가. 그렇게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다 꺼져서 컴컴한 사무실에 쪼그려 앉아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데 제 모습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 이어 어머님까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셨다는데 남편과 어머님께 나는 도대체 뭔가 싶었죠. 딸 둘이나 낳고 여태까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를 저런 식으로 취급하고 말하나요? 진짜 너무들 하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딸만 둘 낳았다고 아들 못 낳았다고 불만이 엄청 많으셨어요. 저희 아이들도 딸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들이 전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고 있는데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전화해서 네가 내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느니 그때 반대해서 미안했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나요? 진짜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퇴근 후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오라고 했어요. 어머님과 남편 보는 앞에서 녹음 켜놓고 따졌습니다. 저는 최소한 어머님과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사무실에 이런 걸 몰래 설치해 두었느냐 쌩 난리를 치고 어머님도 저보고 소름 끼친다고 하시더군요. 이거 설치한 게 대수야? 네가 나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건 괜찮고? 그냥 친구야. 얘 친구. 미련 철철 넘쳐서 와이프 욕하고 이혼할 거다 어쩐다 그러면서 얘 친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녹음기 설치할 생각을 하냐? 진짜 소름 돋네. 내 말이 그 말이다.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어머님 아들을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친구라잖아. 그럼 어머님은 이 여자한테 전화 왜 하셨어요? 네가 내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느니 그런 소린 왜 하신 거예요? 내가 예전에 결혼 반대를 심하게 했어. 그래서 미안해서 사과한 거다. 10년도 더 된 일을 이제 와서 갑자기요. 그 여자가 돈 잘 벌고 잘 나간다니까 갑자기 아쉬워지신 게 아니고요. 뭐야? 제 말에 어머님도 얼굴까지 뻘개지셔서 따지시더군요. 그래, 말이 나와서 그런데 내 입장에선 안 하시겠어? 톡 까놓고 걔나 너나 조건으로만 보면 비슷비슷해. 근데 걔가 홀어머니고 형편이 좀 안 좋다 해서 내가 반대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아주 야물딱지게 돈도 잘 벌고 지앗가림 잘하고 산다더라. 걔가 경민이랑 결혼했으면 경민이 사업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너는 뭐야? 네가 뭐 하나라도 도움되는 게 있어? 친정이 잘 살기래. 너 본인이 돈을 잘 벌기래. 저는 도리어 저보고 따지는 어머님을 보는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말도 못할 만큼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경민 씨는요? 뭐 특출난 직업이 있기래요? 돈을 잘 벌기래요? 시댁이 부자기래요? 쥐뿔도 없잖아요. 오히려 결혼해서 쉬지도 못하고 애 낳고도 한 달 만에 복직해서 일한 게 저예요. 돈 벌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죽을 뚱 살 뚱 살아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도 악에 받쳐서 따졌는데 남편은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 그러더군요. 그래, 미안하다. 쥐뿔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여자까지 있어서. 그래, 좋아. 너도 녹음까지 한 거면 나랑 끝낼 생각도 있는 모양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나랑 갈라서고 그 여자한테 홀랑 가고 싶은 거 아니고?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든 네가 이렇게 몰래 녹음까지 한 거? 이거는 선 넘은 거야. 그래, 좋아. 이혼하자.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좋아하는 여자랑 살고 싶다는 거. 그거 진심이니까. 너는 이혼이 참 쉽네. 애들 생각은 안 해? 네가 먼저 녹음까지 했잖아. 이혼하려고 증거 수집한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저는 남편과 어머님에게 확 질렸습니다. 이런 순간까지도 미안한 척도 없이 도리어 저를 몰아세우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인간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여태껏 살아왔구나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살 생각 없어. 근데 그냥은 못해줘.
나 이거 소송 다 걸 거야. 끝까지 지저분하게. 지저분한 건 어머님 아들이고요. 너도 그렇고 그 여자한테도 소송 걸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거려서 이를 악물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말도 못하기 비참하고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 나는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집은 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기에는 너무 껄끄러웠으니까요. 남편은 아무런 답이 없었는데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짐 싸서 나갔더라고요. 어머님 댁으로 간 건지 그 여자 집으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서로 협의가 됐지만 재산 분할 문제와 상간 소송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애들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아서 양육권은 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자한테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싶어서 없는 정이 더 떨어졌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 둘 다 상간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남편은 친한 친구 관계여서 오며 가며 일을 도와준 것 뿐이지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고 그 여자에게도 소장을 날렸는데 얼마 뒤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상간소송 취하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저 이경민이랑 진짜 아무 사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귀었던 것도 맞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저 반대했고 심한 말도 하셨어요. 저도 그때 치 떨면서 헤어졌고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이경민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처음에 씹으려다가 그냥 호기심에 연락도 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때 사귈 때랑 다르게 이제는 저한테 완전 빌빌거리면서 제가 시키는 건 다 하는데 그게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몇 번 만났어요. 그것뿐이에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기요. 그쪽은 장난삼아 그렇게 몇 번 만났다고 하는데 상대는 유부남이에요. 애까지 있는. 그쪽의 장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고요. 저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 소송을 취하해 줄 것 같아요? 보니까 SNS로 유명해서 그걸로 돈 벌고 사는 사람 같던데 소문 안 내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와이프분한테 억하심정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걔나 걔네 엄마가 바뀐 태도가 너무 우스워서 그냥 적당히 골려주려고 한 것뿐이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위자료 드릴 돈은 2배로 드릴게요. 저 이경민이랑 뭐 다시 사귀거나 잘 되고 싶은 마음 눈꼽만치도 없어요. 제가 미쳤나요? 걔 뭐 볼 거 있다고요. 저는 그 여자 말에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위자료에 2배를 준다고 한 것과 남편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걸 보고 마음이 좀 달라지더군요. 남편은 이 여자 생각과 달리 이 여자랑 재혼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좋다코나 이혼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정작 이 여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남편 혼자 제대로 헛물키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하고 확실하게 끝내라고. 그 증거를 갖고 오면 네 소송은 취하해주고 위자료 받는 걸로 끝내겠다고요. 그 여자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여자는 남편과 끝을 냈다고 녹음 파일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녹음 파일은 2 사람의 통화 내용이더라고요. 왜 나까지 소송당하게 만드냐고. 미안해.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건 너지.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너 때문에 내가 돌겠어 아주. 미안해. 근데 솔직히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는 너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데. 뭔 소리야? 네가 이혼하는 게 왜 나 때문이야? 너랑 나랑 뭐 돼? 야,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잖아. 너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소송까지 당하게 하냐고.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든 네 소송은 취하게끔 내가 설득은 해볼게. 네가 무슨 수로. 됐고 앞으로 연락 절대 하지 마. 만나는 일도 없게 하자. 진짜 진절머리 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연주야. 그건 아니지. 나는 우리 관계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팽한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네 와이프랑 정 없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근데 그게 왜 나 때문이냐고. 너랑 네 와이프 사이의 일인 거지. 나는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는 이런 소송까지 당해서 진짜 기분 못 갔거든? 마음 같아서 너까지 고소해버리고 싶은데 참는 거야. 너 앞으로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너 같은 거랑 다시 엮이는 게 아니었어. 여자의 말에 남편도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말 다 했냐? 너 같은 거? 이게 진짜 돈 좀 번다고 쳐 돌았냐? 멀쩡한 사람 이혼까지 시키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야, 이거 녹음 다 되거든? 너야말로 협박죄로 고소당할래? 너도 마음 있으니까 나랑 만난 거 아니야. 마음 같은 소리 하네. 지가 신나서 뭘 도와주네 돌쇠네 하면서 찝쩍거려 놓고선. 됐고, 너 같은 거랑 이렇게 엮이는 게 아니었어. 내가 미쳤냐? 너 같은 거랑 다시 잘해보게? 그때는 내가 어리고 머리가 어떻게 돼서 너랑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이제 와서 보니 결혼 반대한 너네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 너 같은 거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도 얼마나 암울해졌겠냐?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냐? 다 했어.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나도 더 가만 안 둬.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 같은 것 때문에 똥물 뒤집어 쓰겠어? 연락하기만 해봐.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끝난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약속대로 소송 취하해 줄 테니 위자료 2배는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와는 이 일에 대해선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위자료 받고 취하해 주었어요. 남편놈 역시 그 후에 다시 저에게 전화와서는 잘못했다느니 그 기집애한테 당했다느니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보라느니 개소리를 펼치더군요. 그 여자한테 뻥 차이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대니까 이제 와서 제가 아쉬운 모양인데 끝까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하고 싶은 말은 답변서에나 쓰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지지부진한 협의와 소송 끝에 남편과 저는 결국 끝을 냈어요. 저는 남편에게 상간소송 위자료를 받았고 매달 양육비를 송금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은 정리 후 나눴고요. 그 사이에도 남편과 어머님은 애들까지 이용해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다 봤는데 제가 미쳤다고 다시 남편을 용서하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나 어머님도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여자도 결코 남편이나 어머님에게 좋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그 여자랑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이제 와서 남편하고 다시 만나겠나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당장의 돈이 아쉬워서 오랜 시간 옆을 지키고 희생해준 와이프는 저버린 의리 없는 전 남편놈. 그리고 좋다쿠나 남편놈 장단에 맞춰서 자존심도 없이 그 여자에게 연락까지 했던 전 시어머니. 저도 개도 안 물어갈 그런 놈과 시댁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갖다 준 게 꽤 돼서 제가 다 먹여 살리다시피 했는데 상황은 비슷했거든요. 돈 많은 여자한테 갈아타고 싶었던 전 남편과 전 시모. 지발등 지가 찍었다는 게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사람들은 지워버리고 저는 제 아이들과 제 인생에만 집중하며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